표고버섯 이렇게 삶아서 그 물을 그냥 버리지 마세요. 면역을 깨우는 가장 귀한 성분이 바로 그 국물에 다 녹아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이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그래서 삶은 물을 버리는 순간 애써 챙긴 효능도 하수구로 함께 흘러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몸에 좋다며 버섯을 드시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매일 버리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익히는 방법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한 대학 연구진이 건강한 성인들을 4주 동안 지켜봤습니다. 매일 버섯을 제대로 드신 분들은 몸속 자연살해 세포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연살해 세포, 이름이 조금 무섭지요? 하지만 이 세포야말로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군입니다. 이상한 세포, 병든 세포를 가장 먼저 찾아내 조용히 없애줍니다. 그 방어군이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약이 아니라 부엌에 있는 버섯 하나로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똑같은 버섯을 드셔도 어떤 분은 이 효과를 다 얻고 어떤 분은 절반도 못 얻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버섯을 다루는 방법, 사고, 씻고, 익히고 얼마나 자주 드시느냐, 바로 그 작은 습관들이 갈림길을 만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부엌에 숨어있는 4명의 범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버섯의 효능을 조용히 훔쳐가는 4가지 습관. 대부분의 집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4가지만 바로 잡으시면 여러분도 그 연구 속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버섯이 가장 강한지 조리하기 전에 딱 1~2시간만 투자하면 영양이 몇 배로 뛰는 아주 쉬운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버섯을 국이나 찌개에 넣고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건져 드신 적 있으신가요? 버섯을 물에 오래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을 그냥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둘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야기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절대 마음대로 끊지 마십시오. 특히 통풍이나 콩팥이 약하신 분, 투석을 받으시는 분은 뒤에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 걱정되시면 드시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사시는 최말순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71살, 젊은 시절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버섯을 캐던 분입니다. 누구보다 버섯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병원에서 면역력이 또래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본인은 억울했습니다. 나만큼 버섯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최말순 어르신의 부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르신은 버섯을 늘 푹 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한 국물은 색이 우러났으니 몸에 안 좋은 것이 빠져나온 물이라 여기고 늘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범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버리고 껍데기만 드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면역일까요? 왜 이 나이에 면역을 이토록 챙겨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힘이 빠집니다. 젊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하루 이틀 앓고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번 걸리면 오래가고 자꾸 잔병치레가 늘어납니다. 상처도 더디 아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세월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살해 세포. 이 세포는 우리 몸을 순찰하는 경비대와 같습니다. 매일 우리 몸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세포, 잘못 만들어진 세포가 생겨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경비대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그때그때 조용히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건강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경비대의 순찰이 느슨해집니다. 숫자도 줄고 움직임도 떫떠집니다. 순찰이 뜸해진 골목에 도둑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경비대를 다시 깨우고 숫자를 늘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일을 값비싼 약이 아니라 버섯 한 그릇이 도와준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그토록 반가운 이유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기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늘 먹던 우리 밥상에 버섯을 제대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남의 일로 흘리지 마시고 꼭 우리 밥상의 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범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버섯 삶은 물과 불린 물을 버리는 습관입니다. 왜 이 물이 그렇게 중요한지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면역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에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 눈에 안 보이게 되듯이 베타글루칸도 뜨거운 물 속으로 슬금슬금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버섯을 오래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좋은 성분이 건더기에서 국물로 옮겨갑니다. 이때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을 버리면 우리는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를 먹는 셈이죠. 최말순 어르신이 수십 년 동안 해오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버섯 삶은 물은 흙내가 나고 텁텁하니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텁텁하고 진한 국물이야말로 버섯이 우리에게 주려던 선물이 다 녹아있는 물이었습니다. 알고 나니 얼마나 아깝던지요. 그동안 수채구멍에 흘려보낸 세월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타글루칸이 몸에 들어가면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표면에는 아주 작은 자물쇠 구멍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 그 구멍에 딱 끼워지면 잠자던 면역세포가 번쩍 깨어납니다. 마치 비상벨이 울리면 소방관들이 벌떡 일어나 출동하듯이 말이죠. 이때 깨어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자연살의 세포, 그리고 대식세포라는 청소부 세포입니다. 대식세포는 몸속을 돌아다니며 나쁜 것을 통째로 삼켜 없앱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면역의 절반이 훨씬 넘게 무려 7알가량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피가 아닙니다. 바로 장, 우리 배 속입니다. 음식이 지나가는 그 긴 통로의 안쪽 벽에 면역세포들이 촘촘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 이 장의 면역까지 함께 깨웁니다. 장 안쪽 벽에는 얇은 보호막 같은 항체가 깔려 있는데 이것이 두꺼워지면 나쁜 균이 몸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수도관 안쪽에 매끄러운 코팅이 잘 되어 있으면 녹물이 안 새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국물을 버리는 순간 물거품이 됩니다. 선물 상자만 받고 안에 든 선물은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버섯은 되도록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십시오. 특히 마른 표고를 불릴 때 그 불린 물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그 갈색 물 속에 향과 영양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볶음의 육수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둘째, 버섯을 국물 요리에 넣으셨다면 국물째 다 드십시오. 된장찌개, 미역국, 묵국, 무엇이든 좋습니다. 건더기와 국물을 함께 드시는 순간 버린 줄 알았던 효능이 다시 여러분 것이 됩니다. 셋째, 굳이 삶지 않아도 됩니다. 물에 삶아 국물을 버릴 바에는 차라리 기름 두른 팬에 중간불로 살짝 볶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 고스란히 버섯단에 남습니다. 이 볶는 방법이 왜 중요한지는 두 번째 범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버섯 국물을 몇 번이나 버렸는가?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3번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것을 3번 버리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그 물이 보물이라는 걸 아셨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범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범인은 첫 번째와 정반대편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버섯을 날로 먹거나 겉만 살짝 익혀 드시는 습관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채소는 날로 먹어야 영양소가 안 파괴된다. 그래서 버섯도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분이 늘었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다고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불에 익히면 비타민이 좀 날아가는 채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섯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버섯은 익혀야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것이 더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버섯의 세포벽은 채소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질긴 섬유질로 꽁꽁 쌓여 있습니다. 이 단단한 벽 안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베타글루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이 얼마나 질긴지 우리 몸속 소화 기능만으로는 잘 못 붙입니다. 그래서 버섯을 생으로 드시면 좋은 성분이 벽 안에 갇힌 채 그대로 몸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애써 드셨는데 문 앞에서 되돌아가는 셈이지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열, 즉 불입니다. 버섯을 적당한 열로 익히면 그 단단한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러면 갇혀있던 베타글루칸이 밖으로 풀려 나옵니다. 그제야 우리 몸이 그 성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섯은 날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것이 면역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상식을 뒤집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생버섯 중에는 날로 많이 먹으면 속을 불편하게 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특히 흔한 흰 양송이 같은 경우 날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 익혀 드시는 편이 속에 편합니다. 익히면 이런 부담도 사라지고 소화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버섯만큼은 꼭 익혀 드십시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박순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9, 손주들 밥을 챙기느라 늘 부엌에 계신 분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언젠가부터 버섯을 생으로 잘게 썰어 샐러드에 얹어 드셨습니다. 좋은 걸 날로 먹으니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어쩐지 속이 더부룩하고 기대한 만큼 몸이 가벼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방법을 바꿔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기 시작하면서 속도 편해지고 훨씬 든든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핵심은 적당함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너무 안 익히면 벽이 안 풀리니 소용이 없습니다. 겉만 살짝 데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속까지 부드럽게 익도록 숨이 죽고 물기가 돌 때까지 익히십시오. 둘째, 그렇다고 새까맣게 태우지는 마십시오. 너무 센 불에 오래 두어 태우면 좋은 성분도 함께 상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라만 못한 법이지요.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기름을 아주 살짝 두른 팬에 중간불로 볶는 것입니다. 버섯은 기름과도 잘 어울립니다. 버섯 속 좋은 성분 중에는 기름과 만나야 몸에 더 잘 흡수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든 들기름이든 집에 있는 기름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버섯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생으로 아삭하게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겉만 데쳐 반쯤 익은 채로 먹고 있는가? 혹시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팬에 중간불로 노릇하게 익혀 보십시오. 똑같은 버섯인데 여러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세 번째 범인입니다. 이 범인은 아주 얌전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무 버섯이나 똑같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버섯 종류가 참 많지요. 표고, 느타리, 새송이, 팽이, 흰양송이, 그리고 잎새버섯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값이 싼 대로 담으십니다. 물론 어떤 버섯이든 안 드시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왕 면역을 생각하고 드신다면 조금 더 강한 버섯을 아는 것이 이득입니다. 면역을 깨우는 힘, 그러니까 베타글루칸이 특히 풍부한 버섯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고버섯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이 귀하게 여기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타리버섯, 잎새버섯, 새송이버섯이 힘이 좋습니다. 흔한 흰 양송이도 나쁘지 않지만 앞의 버섯들에 비하면 조금 순한 편입니다. 그러니 장을 보실 때 표고와 느타리를 먼저 손에 담아 보십시오. 여기에 더해 버섯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에르고티 오네인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은 세포가 늙고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힘센 방패 같은 성분입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장수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에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스스로 단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합니다. 오로지 음식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음식이
바로 버섯입니다. 다른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는 이 성분만 콕 집어 세포 안으로 실어 나르는 특별한 통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만큼 이 성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부족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함께 관찰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버섯이 무슨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버섯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세월을 이겨내는데 작은 힘이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방패 성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혀 드셔야 몸이 더 잘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범인을 잡는 김에 오늘의 가장 쉬운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버섯을 조리하기 전에 햇볕에 잠깐 내놓는 것입니다. 버섯에는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바뀌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 피부가 햇볕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마른 표고버섯을 주름진 안쪽 면이 하늘을 보도록 뒤집어서 볕 좋은 날 한두 시간만 내놓아 보십시오. 그것만으로 비타민 D가 몇 배로 훌쩍 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각을 얇게 썰어 놓으면 볕을 받는 면이 넓어져 더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왜 중요할까요? 비타민 D는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면역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바깥 활동이 줄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버섯 한 줌을 볕에 내놓는 작은 수고만으로 면역과 뼈를 함께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병철 어르신은 은퇴한 목수십니다. 올해 66, 이 이야기를 듣고 그날로 실천하셨습니다. 마당 평상에 마른 표고를 뒤집어 널어두었다가 저녁에 그 버섯으로 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 안 들고 손만 조금 가는데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우리 세대가 가진 힘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범인입니다. 어쩌면 가장 잡기 어려운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만 드시는 습관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이 마지막 하나가 어긋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주 연구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언제 한번 잘 챙겨 먹고 자연살의 세포가 2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 4주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바로 그 꾸준함이 몸을 바꾼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한 바가지 왈칵 붓고 한 달을 내버려 두면 땅은 다시 쩍쩍 갈라집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물을 주면 어느새 그 땅에 새싹이 돋습니다. 면역도 똑같습니다. 자극이 꾸준히 이어져야 면역세포들이 늘 깨어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드셔야 할까요? 매일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드시길 권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기준선입니다. 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 끼에 버섯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소복이 올라올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한 번보다 적게 자주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대의 지혜를 하나 빌려오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우리 밥상에 나물 한 가지, 국 한 그릇을 늘 올리셨습니다. 매일의 소박한 밥상, 그 꾸준함이 우리 몸을 지탱했습니다. 버섯도 그 밥상의 일부로 슬며시 들여놓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날 큰맘 먹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의 된장찌개에 나물 무침에 밥 위에 얹은 볶음에 자연스럽게 넣으십시오. 그 편안한 꾸준함이 답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조성구 어르신은 올해 74이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버섯 좀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에 느타리 버섯 한 줌을 넣고 국물째 다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몇 달 지나 예전보다 잔병치레가 줄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국 한 그릇, 그 꾸준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버섯을 몇 번 먹었는가? 한 번도 안 드셨습니까?
그럼 이번 주는 3번을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이미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이제 국물까지 챙기고 제대로 익혀서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4명의 범인을 모두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물과 불린물을 버리는 습관. 둘째, 날로 먹거나 덜 익히는 습관. 셋째, 아무 버섯이나 똑같다고 여기는 생각. 넷째, 어쩌다 한 번만 드시는 습관. 이 4가지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이 4가지를 잘 지켰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4주 동안의 여정을 우리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여러분은 표고와 느타리를 기름에 노릇하게 볶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는지 눈을 감고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첫째 날, 바로 그날입니다. 버섯 속 베타글루칸이 위와 장을 지나며 서서히 풀려 나옵니다. 장 안쪽 벽에 진을 치고 있던 면역 세포들이 이 낯익은 신호를 알아챕니다. 잠들어 있던 파수꾼들이 하나둘 눈을 뜹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자연살해 세포와 청소부 세포들이 기지개를 뜹니다. 단 하루 만에 우리 몸의 경비대가 근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면 장 안쪽 벽의 보호막이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쁜 균을 막아주는 그 얇은 항체의 막입니다. 수도관 안쪽에 코팅이 새로 입혀지듯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 촘촘해집니다. 이 무렵부터 어떤 분들은 예전보다 속이 편하고 아침이 개운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직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분명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이 주일이 쌓이면 이제 방패 성분인 에르고티오네인이 몸 곳곳에 차곡차곡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산소를 많이 쓰느라 쉽게 지치는 곳들, 그러니까 간이나 눈, 뇌 같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곳에서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마치 방패처럼 조용히 막아줍니다. 하루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매일 쌓인 것이 세월 앞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4주째, 바로 그 연구 속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던 시점입니다. 이 무렵 꾸준히 제대로 드신 분들의 우리 몸속에서는 자연살해 세포가 2배 가까이 늘어 있습니다. 경비대의 숫자가 2배가 된 겁니다. 순찰을 도는 눈이 2배로 많아졌으니 몸속에 이상한 세포가 생겨도 더 빨리 발각되고 더 빨리 정리됩니다. 달라진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밥상, 그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멈추면 되돌아갑니다. 4주 잘하다가 손을 놓으면 깨어났던 경비대는 다시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 잠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행히 다시 시작하면 몸은 또 반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이 여정은 언제든 다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실제 우리 밥상에서 어떻게 쓰실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버섯을 살까? 장을 보실 때 표고와 느타리를 먼저 담으십시오. 여유가 되시면 잎새버섯이나 새송이도 좋습니다. 흰 양송이만 계속 드셨다면 이제 표고를 함께 곁들여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먹을까? 일주일에 3번 이상, 되도록 매일 한 끼에 손바닥 위에 소복이 올라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한 번보다 적게 자주, 이 말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익힐까? 기름을 아주 살짝 두른 팬에 중간 불로 숨이 죽을 때까지 볶으십시오. 태우지는 마십시오. 국이나 찌개에 넣으셨다면 국물째 다 드십시오. 마른 버섯을 불리셨다면 그 불린 물을 육수로 쓰십시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 좋은 것은 국물에 있다. 이것만은 꼭 붙들고 계십시오. 조리 전에 무엇을 할까 시간이 되시면 버섯을 볕 좋은 곳에 한두 시간 뒤집어 놓았다가 쓰십시오. 비타민 D까지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지혜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안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들어주십시오. 버섯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께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째, 통풍이 있으시거나 요산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분, 버섯에는 요산과 관련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재료의 이 성분은 고기나 술처럼 통풍을 크게 부추기지는 않는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적당한 양을 나눠 드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둘째, 콩팥이 약하시거나 투석을 받으시는 분. 마른 버섯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이 칼륨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뒤에 양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꼭 지켜주십시오. 셋째, 지금 드시는 약이 있는 분. 오늘 이야기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버섯을 드신다고 약을 줄이거나 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 몸에 새로 들이실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물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몸을 오래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입니다. 산이나 들에서 함부로 딴 버섯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버섯은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비슷하게 생긴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먹을 수 있는 버섯에 대한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귀한 국물을 실제로 어떻게 살려 드시면 좋을까요?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는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쉬운 방법은 된장찌개입니다. 평소 끓이시던 그대로 버섯 한 줌만 더 넣으십시오. 표고든 느타리든 좋습니다. 마른 표고를 쓰신다면 불린 그 갈색물을 찌개물로 그대로 부으십시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은 깊어지고 좋은 성분은 국물에 그대로 남습니다. 매일 한 그릇이면 오늘 배운 것을 다 실천하시는 셈입니다. 둘째, 버섯덮밥입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버섯을 중간 불로 노릇하게 볶으십시오. 간장을 조금 넣어 간을 하고 따뜻한 밥 위에 얹으면 끝입니다. 이때는 물을 안 쓰니 좋은 성분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버섯이 머금은 즙까지 밥에 스며들어 한 그릇을 다 드시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가 편찮으신 분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버섯 육수를 미리 넉넉히 내어두는 방법입니다. 마른 표고 몇 개와 다시마를 물에 담가 하룻밤 두시면 다음날 아주 훌륭한 육수가 됩니다. 이 물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으십시오.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동안 요리마다 조금씩 쓰시면 됩니다. 버섯의 힘을 매일 조금씩 온 밥상에 나눠 쓰는 지혜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지요. 비싼 재료도 특별한 솜씨도 필요 없습니다. 있던 요리에 버섯을 더하고 물을 안 버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방법들이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하셨을 법한 것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생버섯이 좋습니까? 마른 버섯이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다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마른 버섯은 말리는 과정에서 향과 감칠맛이 진해지고 볕에 말린 것이라면 비타민 D까지 들어 있습니다. 대신 반드시 불려서 그 불린 물까지 함께 쓰셔야 합니다. 생버섯은 손질이 간편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집에 마른 표고 한 봉지를 늘 두시고 생버섯은 그때그때 사서 볶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둘을 번갈아 드시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버섯가루나 영양제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많이들 물으십니다. 편하긴 하지요. 하지만 저는 되도록 통째로 드시길 권합니다. 자연히 버섯 안에 담아둔 여러 성분은 서로 어우러질 때 힘을 더 잘 냅니다. 베타글루칸, 방패 성분,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한 그릇 안에서 함께 들어가야 몸이 제대로 반응합니다. 가루나 알약은 그중 한두 가지만 뽑아낸 것이라 온전한 밥상 한 그릇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값비싼 영양제에 돈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반가운 점 아니겠습니까? 버섯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버섯은 물기에 약합니다. 비닐봉지에 담아두면 금세 물러지고 미끈해집니다. 종이봉투나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두시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드시기 직전에만 살짝 닦거나 흐르는 물에 얼른 헹구십시오. 물에 오래 담가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성분이 또 물로 빠져나갑니다. 씻는 것도 짧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반가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섯은 우리 전통 밥상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된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과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서로 힘을 보태줍니다. 발효 음식은 좋은 균을 넣어주고
버섯은 그 균들이 살기 좋은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된장찌개에 버섯 한 줌,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습니다. 멀리서 비싼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늘 우리 밥상 안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정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올해 67,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치셨다고 합니다. 평생 버섯을 다뤄왔는데 국물이 그렇게 귀한 줄은 몰랐다고요. 이제는 버섯 불린 물을 절대 안 버리고 그 물로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신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바꿨을 뿐인데 매일이 조금 더 알차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온 세대입니다. 가난한 시절 변변한 반찬 하나 없이 밥심으로 하루를 버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사치 같아 그저 참고 또 참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세월을 이겨낸 우리이기에 이제는 압니다. 거창한 것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밥상이 우리 몸을 살린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국 한 그릇 더 정성껏 끓일 때입니다. 버섯 한 줌 더 넣고 그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것, 그 작은 정성이 나를 지킵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두 발로 오래오래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손잡고 걷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 하면 다릅니다. 오늘 배운 4가지를 옆에 계신 배우자에게, 자주 통화하는 친구에게, 자식들에게 넌지시 일러주십시오. 버섯 국물 버리지 말라고 한마디만 건네주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밥상을 챙겨줄 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건강해집니다. 나 혼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버섯의 힘은 국물에 녹아 있으니 국물째 드십시오. 버섯은 날로 드시지 말고 기름에 살짝 익혀 드십시오. 표고와 느타리를 먼저 고르시고 조리 전 볕에 잠깐 내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이 4가지면 4주 뒤 여러분의 몸은 분명 오늘과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래 걸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저녁 밥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혹시 곁에버섯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국물 버리지 말라는 이 이야기 하나만 전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분의 한 해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버섯국 한 그릇 드시고 부디 우리 몸도 마음도 든든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